민변의 권경혜 변호사가 무보배 시간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 권경혜 변호사 조국 사태 비판책 무보배 시간 출간, 조국의 시간은 무보배 시간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국의 자기 합리화, 권경혜 변호사 주장입니다. 2019년 7월 청와대 근처에서 권경혜 변호사와 조국 전 장관, 이광철 행정관, 김남국 의원이 만났다. 조국 수석 사무실에서 이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조국 수석이 오늘이 청와대 근무 마지막 날이다.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잖아요. 그러자 권경혜 변호사가 장관 청문회 국면에서 가족들도 전부 드러나고 공격이 심할 텐데 라고 말하자 김미경 행정관이 언니가 지금처럼 열심히 도와주시겠죠. 도와주셔야죠. 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이 본인의 가족 여러 가지 청문회 등에 대해서 합법이 아닌 건 하나도 없다. 합법이 아닌 건 하나도 없다. 라는 이 말을 재차 반복했다. 라고 기술합니다. 권경혜 변호사. 공직 임명의 잣대를 상식과 공적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으로 바꿔치기 한 문장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대목 박정화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등장인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변화한다고 해도 있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다 숨겨놓고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권경혜 변호사가 당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사실들을 본인이 알고 있었고 겪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무법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일부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나쁜 소리를 들었던 비난을 받았던 그런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거쳐서 우리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판에 충실히 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밖에서는 SNS나 책을 통해서 여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좀 전에 지금 권경혜 변호사가 주장했던 것처럼 상식과 공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그저 합법과 불법으로만 판단하고 모든 상황은 법에 저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넘어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권경혜 변호사가 출간을 앞두고 있는 이 책에서 많이 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이를 통해서 연루됐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국민들이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고 전재수 의원님은 이 대목을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이 아닌 건 하나도 없다라는 조 전 장관의 말을 권경혜 변호사는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로 공직, 법무부 장관의 임명 기준을 어떤 공정과 더욱더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불법만 아니면 된다라는 게 엿보였다라는 게 권경혜 변호사의 주장인데, 자, 전재수 의원님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국 장관과 권경혜 변호사가 대척점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이게 사실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오해를 낳을 소지가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이게 사이가 나빠지면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권 변호사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상대방도 아마 변명이든 하신 말씀이든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박 대변인께서는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구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이 되는 대목도 나와 있는데,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권경혜 변호사가 비판적인 글을 올리자 5분 만에 이광철 비서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조국 장관 임명일 시점은 이렇고요. 그때 당시 기사가 김호수, 이성윤 이 투 콤비가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라는 내용을 대검에 제안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느그 총장 빼고 가자 뭐 이런 패러디물도 돌았던 그때 당시 이 기사를 본 후에 권경희 변호사가 SNS에 이렇게 게시했다는 거예요. 그때 핍박받는 노무현2 연기 당신들 지지자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경한 비판의 글을 올렸는데 권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SNS 게시 후 5분 뒤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서 그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안을 민정수석실에서 검토는 했었지만 그거 다 철회한 방안이다. 조 전 장관은 이거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해명을 해줬다. 그러면서 이광철 비서관이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권경희 변호사는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건 윤 총장이 임명 전날에 전화해서 조국 사퇴시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게 영향이 컸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권 변호사 주장입니다. 그래서 권 변호사는 누구한테 윤 총장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냐? 대통령에게 소리 지른 거 맞냐? 라고 캐묻자 이광철 비서관이 아니 저한테도 하고 라고 말끝을 흐렸다. 라는 게 권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오늘 3분이나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청와대 출입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대목을 권 변호사는 어떤 걸 말하고 싶어 하는 의도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할 건 이건 권 변호사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광철 비서관의 주장, 양쪽의 주장을 다 맞춰봐야만 이제 정확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지난번에 조국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은 그것이 기록이 있다고 했지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 기록이 없다.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어야 할 걸로 믿었었는데 의견과 주장이 있고 더욱이나 자기 주장도 아닌 많은 친여 인사들의 SNS 글을 갈무리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으니 팩트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런 이제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다고 표현했었는데 이 책에는 어떤 무법의 시간에는 기록이 있는 거죠. 당시 상황들이 이광철 비서관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었고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얘기를 했었고 그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인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물론 이제 그 여권과 야권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죠. 조국 사태에 두고 그것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저지하기 위한 검찰의 검찰권 남용이었는지 아니면 거꾸로 조국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는지 굉장히 시각이 다른데 어쨌든 그 와중에 권경희 변호사가 민변 출신이고 친여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에 굉장히 비판적 입장에 섰죠. 그러자마자 바로 이광철 비서관으로부터 일종의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화가 왔다는 거고 그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전직 의원 그리고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는 한 선배 등으로부터 계속적인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중요한 대목이 뭐였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회유가 있었다는 거죠. 조금만 이 사태를 참으면 이제 2020년 총선에서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든 뭐든 자리를 줄 수 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권경희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예. 사실상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볼 수 있는 거지? 이 사실만 맞다면, 이 주장이 맞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진보 진영이 어떤 법과 상식과 공정의 룰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익 공동체로 그리고 기득권 집단을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권경희 변호사는 본인의 경험으로 증언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책 내용을 다시 봐야 되고 반대편 주장 들어봐야 되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은 권경희 변호사의 주장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이 이제 5분 뒤에 전화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각종 회유와 압박을 했다라는 게 권 변호사의 주장인데 전재수 의원님은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그 하나의 사안을 놓고서 양측으로 갈라져 가지고 완전 대척점에 섰던 분 중에 한 분의 이제 책이죠. 이것은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대척점에서 격렬하게 공방을 벌였던 그 연속선상에서 책을 출간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방의 연속선상에서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크게 이것이 과거의 기억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논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척점에 섰던 한 분의 생각이고
또 뭐 필요하면은 당사자들이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뭐 크게 뭐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해야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이 돌변을 했다라고도 권 변호사가 주장을 합니다. 2019년 9월 7일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당일 권경혜 변호사와 김남국 당시 변호사가 대화를 했다. 결국 검찰이 기소했네요 라고 권 변호사가 얘기하자 김남국 변호사가 권 변호사에게 정 교수님이 위조하신 것 같아요. 사모펀드도 관여하셨고 조국 장관 후보 사퇴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권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임명 강행 후 그래도 저는 진영을 지켜야죠. 조국 장관님을 수호해야죠. 이후 작년 총선에서 전략공천도에 당선됐다라는 게 권경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2019년 12월 김남국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교수님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 제가 머리맡에 계속 두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선물 받고. 조국 교수님한테도 문자로 이거 제 머리맡에 교수님 기도하면서 맨날 잔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되게 너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갖고 싶죠. 저도 이거를 어떻게 대량으로 한번 해가지고 조금 판매하는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검찰과 싸울 때는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검찰의 이번 수사를 보고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보고 정말 국민들과 함께 분노해서 저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수사! 박성민 변호사님, 김남국 의원의 좀 해명이 이 대목은 좀 반드시 필요한 대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전면에서 비판을 해왔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항변을 해왔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신 것 같아요. 사모펀드에도 관여하셨고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 같은데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이 만약 예전에 정 교수님이 위조하신 것 같다, 사모펀드도 관여하셨고 조 전 장관님이 사퇴하셔야 할 것 같다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바꾼 나름의 합리적인 해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김 의원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만 이 의혹이 제기된 이상은 본인이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다가 그 이후에 생각이 바뀌게 된 데에는 이러이러한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혐의가 있어 보인다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전방위적이고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검찰 수사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모습을 위해서는 조 전 장관을 어느 정도는 보호해주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나름의 의사를 표명할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본인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요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의혹이 제기된 이상 이 정도의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다소 의아하다는 비판을 앞으로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환 대변인 너무 180도잖아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180도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게 맞다라고 권 변호사에게 얘기했다면 그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 수사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검찰 수사와 그걸 기소한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해놓고서 과거에는 가까운 과거에는 위조한 건 맞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폭이 크잖아요. 두 사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과 권경혜 변호사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니까 전제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 태도가 돌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나는 진영을 지켜야지요라는 게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에는 실장이 있고 그 밑에 수석비서관들 있고 수석비서관 밑에 비서관들 있고 또 한 300~400명이 되는 행정관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공개된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사가 결정이 되고 이게 단계를 거쳐가서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고 각 부처에도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부의 일이, 대한민국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저는 이상해요.
이광철 비서관 지금 뭐 실세를 하고는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행정관이었어요. 김남국 의원 그냥 그저 뭐 사회활동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였어요. 권경혜 변호사도 뭐 민병활동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민정수석실에 밥 먹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되고 일개 행정관이 뭐 장관이 뭐 임명이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이거를 내려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청와대는 그럼 누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저는 일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고 일부 이너서클이 생겨서 그 이너서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오해의 일단을 저는 권경희 변호사가 얘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권경희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일부 진영을 위해서 진영 논리에 의해서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처럼 취급하면서 왔던 것 아니냐 돌아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정환 대변인의 주장이었고 권경희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김남국 의원이나 조 전 장관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다면 그 해명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